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필라테스에서 자주 거론되는 척추 분절 운동과 중립 척추 유지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께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일지 실제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허리 통증에 좋은 필라테스 기구 리포머를 활용한 3단계 운동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척추 분절 운동이란 이 필라테스에서 척추를 하나하나씩 움직이며 다양한 굴곡과 신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척추의 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필라테스 프로그램에서 척추 분절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작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 분절 운동이 강조되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동성을 증진시켜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접근이 요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지 연구 결과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저명한 척추 연구자 스튜어트 맥길 박사와 마이크 아담스 박사는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요추 움직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맥길 박사는 허리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특히 과도한 굴곡 및 신전 동작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요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 사례로는 미국의 물리치료사이자 연구자인 셜리 썰먼 박사의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셜먼 박사는 허리 통증 환자들이 여러 방향의 척추 움직임에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척추의 지나친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셜먼 박사의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중립 척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경 및 근육계의 과민 반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신생아 시절부터 척추는 후관절의 방향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동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발달의 핵심은 중력에 대항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은 가동성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척추를 직립으로 세우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 안정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히 가동성이 떨어져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버티는 능력의 저하, 즉 안정성의 부재로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과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척추 질환자들은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능력이란 척추가 과도하게 굴곡되거나 신전되지 않고 중심을 딱 잡아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필라테스와 같은 재활 운동에서는 이러한 중립 척추의 유지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허리 통증이 있는 참가자들에게 중립 척추 운동을 실시했을 때 통증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중립 척추 운동만으로 허리 통증이 개선된 고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척추 분절 운동이 아닌 중립 척추 운동에 집중하여 통증 완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는 척추 분절 움직임이 이 디스크에 영향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무혈관 조직으로 이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이 때문에 굴곡과 신전 움직임이 디스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척추의 움직임에 민감한 요통 환자들에게는 중립 척추를 유지하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립 척추 운동을 통해 척추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이 민감도가 감소된 이후에 굴곡과 신전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통증이 사라진 분들에게 처음 척추의 굴곡과 신전 움직임을 적용할 때는 이 네발기기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굴곡 및 신전 움직임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필라테스 수업에서 이러한 접근을 적용한 결과 허리 통증이 없어진 참가자들이 이 굴곡과 신전 동작을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필라테스 기구 리포머를 활용해 이 요통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립척추 3단계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통 환자에게 좋은 리포머에서의 중립척추 운동 3단계, 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머 캐리지 위로 누웠습니다. 두 발을 풋바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중립 상태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골반 중립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랫등으로 바닥을 누르며 하부 늑골이 뜨지 않은 상태로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긴 푸스트랩에 한 발 한 발 걸고 준비 자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골반 중립 확인해 보고 아랫등이 뜨지 않게 하부 늑골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코어의 힘 세팅한 후 다리는 기역자 모양으로 테이블탑 모양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관절 굴곡 90도, 슬관절 굴곡 90도.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렸어요. 두 손은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고 지금부터 다리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등 뜨지 않고 골반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사선 앞으로 천천히 무릎을 펴고 다시 또 천천히 구부려 처음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고관절 굴곡 90도, 슬관절 굴곡 90도, 골반 중립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며 아랫등 뜨지 않게 하부 늑골이 들뜨지 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폈다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하늘 쪽을 향해 무릎을 펴게 되면 조금 더 쉬운 버전이 되고 아래쪽을 향해 무릎을 펴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동작이 됩니다. 두 발이 스트랩에 걸려있을 때 걸려있지 않을 경우는 허리 골반을 다리의 무게가 많이 흔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척추 중립, 골반 중립을 흔드는 역할을 다리가 하고 있을 텐데 리포머 스트랩에 발을 걸고 할 때는 이 스프링이 좀 더 지지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의 난이도가 낮고 다시 말해 스프링 강도가 약해지면 운동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 2단계. 이번에는 짧은 핸드 스트랩을 두 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골반 중립을 세팅하고 하부 늑골이 뜨지 않은 상태. 그럼 복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대로 유지하며 앞으로 나란히 하며 스트랩을 어깨 위쪽까지 당겨 놓은 상태에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한 다리 들고 또 나머지 다리 든 상태. 이제 발에는 스트랩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해서 다리의 무게를 스스로 코 힘으로 견뎌내고 있고 여기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펴고 겨드랑이 조이면서 두 손은 엉덩이 옆까지 스트랩을 당겨오겠습니다. 다시 또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까지만 보내주고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하부 늑골이 뜨지 않게 아랫등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스트랩을 엉덩이 옆까지 당겼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는 고관절 굴곡 90도, 슬관절 굴곡 90도의 기역자 다리, 테이블탑 다리를 유지하고 스트랩을 엉덩이 옆까지 당기는 힘을 쓸 때 코어의 힘은 조금 더 많이 활성되기 시작합니다. 동작이 끝났을 때는 스트랩을 먼저 보내주지 않고 끝까지 코어의 힘 유지한 상태, 스트랩을 당기는 힘 유지하며 한 발 한 발 조심히 풋바에 내려놓고 이제 스트랩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스트랩의 역할은 코어의 힘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코어 근육을 활성시켜주는 역할, 당기는 힘을 쓸 때 코어 힘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강도가 약해질수록 운동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스프링을 너무 강하게 걸어도 당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깨나 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강도의 스프링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근력에 맞춰서 적절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당기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핸들 스트랩이 해주고 있었네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핸들 스트랩을 당기며 두 번째 코어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중립, 그리고 아랫등 뜨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살짝의 당기기, 겨드랑이 조이며 당기기, 앞으로 나란히까지 당기고 한 다리 한 다리 테이블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스트랩을 엉덩이 옆까지 겨드랑이 조이며 당겨놓은 상태에서 코어의 활성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더 많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움직임은 척추 골반을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한쪽 다리를 사선 앞으로 무릎 펴 쭉 뻗었다가 돌아오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도 쭉 폈다가 돌아오기. 두 다리가 동시에 멀리 사선 앞으로 쭉 무릎을 폈다가 돌아오기. 운동의 난이도만 점점 높아졌을 뿐 다리의 움직임은 결국 허리 골반을 흔드는 비바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서 스트랩을 엉덩이 옆까지 끌어내려 당기는 힘으로 코어를 활성시켜 둔 후 척추 골반을 흔드는 역할에 다리의 움직임을 추가하시면 2단계의 동작보다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지고 다리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그리고 골반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힘을 끝까지 쓰는 것이 주 포인트겠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스트랩을 다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란히까지 당기는 힘을 끝까지 유지하고 한 발 한 발 풋바에 내려놓은 후 스트랩을 보내주시면 동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척추의 움직임을 바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대신 중립척추 운동을 통해 이 척추가 부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 굴곡과 신전, 분전 움직임 훈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원칙 없는 무분별한 운동 처박은 고객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필라테스 또는 재활 운동을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